미국 대선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세계를 끌고 가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레이거노믹스인데요. 1980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내세웠던 경제정책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다가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미국 대선이 열리는 앞으로 6일 동안 주식경제에서는 특집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전 가온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미국의 대선서부터 한번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시장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초반에 굉장히 바이든 후보의 약진에서 조금씩 이제 혼전의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간주, 그다음에 뭐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이런 쪽이 이제 계속 아주 오차 범위 내에서 좁은 이 폭 내에서 지금 계속 이제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계속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이제 미국 대선이 갈수록 아무튼 이제 경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양쪽의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 석권 관련된 부분에서에 대한 부분 이슈가 있을 거고 선거 관련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 선거 이 두 가지가 정말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11월 3일 날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의 여론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바이든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은 흑인들의 이제 사전 투표, 우편 투표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 자체에서는 현재까지 이 국민들 참여도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는 이 슬로건을 걸고 현재 정책을 펴하고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새로운 미국에 대한 재건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양당 이 회의를 토론을 하다 보니까 서로 잘못된 발언들로 인해서 여론도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선 후보자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건강상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정권을 맡길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지금 못 막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예. 정치적 책임을 지금 트럼프 이 정권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향후 대선 전망에서는 앞으로도 민주당 쪽으로 좀 기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상원 하원 관련된 현재 선거 쪽 관련된 투표 현황을 봤었을 때는 이 경합주가 굉장히 있습니다. 공화당이 현역으로 있던 의석 자체를 보면은 애리조나나 아이오와나 노스캐롤라이나 쪽에서는 현재 민주당에서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기존에는 공화당이 현역으로 갖고 있던 당이었는데 만약에 이 당을 민주당이 석권을 하게 되면은 과반수 이상 장악을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선 후보자 당선, 그다음에 상하원을 다 민주당이 석권할 가능할 시나리오가 높지 않나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의 시나리오로 갔었을 때 민주당의 대규모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 컨센서스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 확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추가 부양 정책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락다운 관련된 이슈들이 또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노이즈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재확산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경제 봉쇄령이 나오면은 시장에 조금 쇼크를 단기적인 충격을 그렇죠.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일단 공화당이 현재 상원을 유지를 하고 민주당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대통령만 바뀌었었을 때는 이 아무래도 추가 부양 정책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이 당이 다르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다르기 때문에 부양주택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추가 부양주택 규모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정치적 쟁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금융에 대한 리스크로 좀 전이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만약에 민주당이 석권을 하면 또 이런 부분들도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는 공화당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있는
트럼프 대통령 연임하고 그다음에 상원에서 공화당 그리고 하원에서 민주당 현행과 유지가 됐었을 시에는 지금 추가 부양책 규모 관련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일단은 시장에서 좀 더 안도 랠리를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바이든 대선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을 하고 그리고 상원과 하원에 대한 부분들을 민주당을 가지고 갔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에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 하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우편 투표 관련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도 현재 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또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요. 지금 그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신규 임원을 이제 새로 했는데 대법관을 그 에이미 코너 베럿 을 이제 그렇죠. 했죠. 예, 예, 공화당 쪽으로 보수 측이라고 법원에 보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공화당 쪽에 더 유리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한 달 동안에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체에서는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유력하기는 하나 바이든 후보에 완전히 배팅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후보 모두 다가 핵심적인 공약이 있고요. 그 공약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고 그러는 산업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또 움직이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시차입니다. 과거에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다음에 그 핵심적인 공약이 처음 현실화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서 보게 되면 미국 대선을 관련한 보고 우리가 그에 관련한 이 산업을 투자하고 하는 전략도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과거 이 핵심적인 정책 발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최소 7개월, 최대 1년이 넘네요. 예, 일단 코로나19라는 게 결국은 추가 부양 정책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정책 내용에 있어서는. 예. 근데 보통의 통화 정책은 시차가 이 경기가 이제 경기에 어느 정도 체감하는 속도에 대한 시차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예.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 특히 정부 재정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 1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통화 정책 관련돼서는 연준에서 재량권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시차가 조금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 정부 재정 정책 관련되는 준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시차가 더 걸린다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 당이 일단 상원 하원이 이 같은 당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도 같은 당이 돼야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코로나19에 대한 추가 부양 관련된 부분은 국민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이 정책 내용은 어떠한 그 상대 국가를 좀 제어해야 된다, 피해를 줘야 된다. 뭔가 그런 부분들에 있는 거고요. 지금의 현재는 지금 경기 침체되고 있고 보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국민 여론에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컨센서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시차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만이 유일하게 오르고 나머지 그 시장은 거의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또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상태이거든요. 국내외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가장 큰 쟁점은 미국 대선과 상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슈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상당 부분 그 불확실성이 내재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추가 부양책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들은 올해 내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이 된다고 해도 올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제 정책을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이 예, 예.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에 대한 일단 4분기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좀 낮춰져
낮춰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현재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뭐 국내 증시에서 뚜렷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현재 부재한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국내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 국내 시장에서 보면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 과거의 뭐 성장주 역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경기 민감주가 또 올라가고, 또 반대쪽에서 보면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은행주들이 올라가면서 배당주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주 또 다른 모양 이런 그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간 거는 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9%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플러스 성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중잉을 좀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그 중에서 탑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제 발표한 그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1.9% 나왔죠. 그렇죠. 예, 그리고 수출 지표 상승과 내구 소비재는 거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내구 소비재 부분들이 지금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적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업종에서 상당히 좀 개선된 실적이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소비재 쪽으로에 대한 시야를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봤었을 때는 경기 순환 소비재에 대한 부분들이 업종 실적 개선세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3분기로 끝나지 않고 4분기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탑픽 업종으로 봤었을 때는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아이폰이 1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아이폰 관련된 부분에서 증산 요청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 시간이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지금 예비 수요들이 지금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공급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으로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8월 말 9월 초에 아이폰 생산이 본격화됐는데 생산 출하 자체를 일단 7,200만 대를 잡았습니다. 예. 일단 근데 기존에 10%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항상 재고가 쌓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에서 한 5% 정도만 더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좀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결국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4분기가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종목별로 봤을 때 제일 관심을 모으는 화제의 종목이 LG화학입니다. 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그 LG화학하고 그다음에 그 SK이노베이션 사이의 소송을 한 달 연기해서 결판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 있고, 그거보다도 큰 부분은 뭐냐면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 분사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를 하면 원래 분사를 한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반대를 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뭐 지금 주가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LG화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분사에 대해서 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정리해야 될까요? 네, 일단 LG화학 분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11월 30일 날 말일이죠. 이제 그때 임시주총 관련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은 이 반대로 가고 있고 아직 외국인 지분이 한 40%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항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아직 이게 밤에 확실하게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확인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ITC 관련된 이슈도 이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연기해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서 이 법률적인 비용, 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합의적인 부분은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소 국면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직 LG화학에 대한 주가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힘을 못 받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분사 때문에 주가가 빠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